꼭 부탁드리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60여 분 넘게 쭉 탄핵 심판에 대한 본인의 입장들을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쭉 입장을 들으면서 참 구체적으로 그동안 야당이 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고 도저히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대국민 호소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것인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국민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왜 군인들을 동원하죠? 왜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군인들을 동원한다는 건요. 무장한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았습니다. 그렇죠. 취임 이후에 본인이 도어 스태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꽤 언론에 뭐 여러 가지 지적은 받았지만 소통을 하다가 MBC 기자의 난동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 소통을 다 끊었어요. 1년 9개월 동안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시정연설, 개원연설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제 쭉 제가 듣고 어제 방송하면서 느낀 게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야당의 문제점, 소위 국내 간첩의 문제점, 정부의 문제점들을 그렇게 기회를 통해서 좀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국민들이 과연 이 계엄에 대해서 깜짝 놀라지 않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국민들에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 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계엄으로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다라고 하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이 잘 되지 않아요. 네, 설득이 안 되고 궤변으로 들리는데 여기서 제가 이 헌법을 쭉 보다가요. 진짜 대통령의 설명처럼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평화적 계몽령이었으면요. 비상계엄을 할 게 아니고요. 네. 현정님, 네. 이게 우리 헌법 72조를 보면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노태우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핵심 공약으로 집권 중반기에 네. 중간평가 중간평 간다 그랬죠. 중간평가. 네. 그게 바로 72조를 적용해서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계속하는 게 좋겠다면 계속하겠지만 네.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자기가 중간에 중도 사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그걸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중간평가는 유야무야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진짜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라면 나 지금 이 거대 야당의 줄탄핵 예산 폭고 뭐 이 폐악질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잘 안 됩니다. 나 그래서 이거 국민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네. 국민 투표에 붙여서 만약에 제 주장이 맞다 그러면은 그 저에게 국민 그 힘을 실어 주시고 네. 그렇게 되면 만약이라도 국민 투표하고 이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새로운 동력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이런 방법도 있는데 아니 군을 이용하면서 평화적 군대 동원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득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대통령실은요 기자들이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수시로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 전 방송이 다 생중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또 국무회의, 그다음에 뭐 이런 기자회견, 국회 연설 각종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요 방송사들이 생중계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지금 어제 대통령이 제기했던 뭐 간첩의 문제, 그다음에 간첩법 문제, 야당의 문제 뭐 등등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알리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거는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회도 아예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욕을 먹고 막 야당이 뭘 하면 국민들 그걸 보고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야당을 욕하지 대통령을 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야,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지금 애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 일치하지 않고 그냥 나만 알고 있다가 아무도 총리나 국무위원들한테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야, 이거는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 갑자기 계엄령을 통해서 해버리는 이러한 것 자체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의 어떤 이걸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계엄을 통한 소통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저는 이 도저히 이 이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대통령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저는 그런 것이고 어제 연설에서도 국민들에게 좀 사과와 그리고 또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대통령이 그걸 하면 뭔가 국민의힘을 좀 이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제 대통령은 기각될 때는 헌법 개정, 개헌을 하겠다. 이 총리에게도 권한을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제 68분간의 최후 진술을 통해서 여론이 좀 호전돼야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론이 좀 호전돼야 되는데 여론이 호전되기는커녕 제가 지금 아침에 쭉 그 주요 신문들 특히 보수지의 이 사설들을 봤더니요. 네. 여론이 악화된 게 보입니다. 동아일보 윤 헌재 최후 진술 끝내 달라진 건 없었다. 네. 중앙일보 보니까 최후 진술까지 통합 외면한 윤 대통령 실망스럽다. 뭐 이런 거고 조선일보는 일단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떤 결과든 승복한다고 밝혀야 된다. 대통령 승복 이야기 안 했죠. 대통령이 승복 얘기를 안 했다는 거를 이제 모든 그 거기서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국민일보도 계엄 정당성 강변한 윤 최후 진술. 지금 저희가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예. 그다음에 뭐 세계일보 같은 경우도 최후 진술까지 승복 언급 없이 계엄 정당성 강변한 윤. 네. 그러니까 보수신문 이제 한국일보 이제 중도지만 저기 완전히 최후 진술이 참담하다 이렇게까지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겨레 경향은 당연히 뭐 그런 거고 이 보수신문조차도 어제 대통령의 68분 최후 진술에 대해서 좀 실망한 거죠. 네. 그냥 너무 또 길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간명하게 뭔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구구절절 이야기를 이게 사실 이 이야기들을 예전에 본인 대통령께서 시간을 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나 국민들에게 호소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이게 야당의 어떤 폭거, 거야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선거에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40총선에 이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뭐 한동훈 대표 때문에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그 내용들 아마 여러분들은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왜 선거에 어떻게 왜 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결국 선거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동의와 이걸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계몽하겠다. 저 어제 김계리 변호사 깜짝 놀랐어요. 참 나와서 본인은 계몽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 계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참 변호인들도 그렇고 참 어제 대통령 연설도 그렇고 마지막 좀 국민들에게 그나마 보수가 좀 그래도 좀 동정을 받고 뭔가 새로운 힘을 찾기 위한 그러한 데는 저는 상당히 미흡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만 이미 이제 끝났고요. 뭐 헌법재판소에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헌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노정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 헌법재판은 아시다시피 1심, 2심, 3심이 아니고 한 번에 끝나는 단심제입니다. 단심제. 네. 그래서 불복을 할 수는 있어요. 불복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불복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헌법재판 그 결과를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후보 안 내야죠 그러면. 그 보이콧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선거 보이콧해야죠. 이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네. 거죠. 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면은 불복을 한다. 그러면 조기 대선 보이콧 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해요? 이재명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에서 박근혜 대통령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정권 교체처럼 느꼈어요.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이 MB에서 박근혜 대통령 넘어간 거를 정권 교체처럼 느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여당 내 야당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핵심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세종시의 정부 절반을 옮기는 행정도시를 만들 게 아니라 거기를 과학, 교육, 비즈니스 벨트로 뭐 하겠다. 또 이제 현대건설 CEO 출신답게 뭔가 비전을 쫙 내가지고 뭐 스카이 대학 다 글로 옮기고 뭐 또 뭐 했어요. 근데 그 세종시 수정안, 세종시법 수정안을 이른바 그 이제 이명박 계열 쪽에서 냈는데 네. 찬반 토론을 하는데 찬성은 그 당시 여당이 한나라당이 하고 반대 토론은 야당이 민주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찬반 토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찬성 토론은 친이가 하고 반대 토론은 친박이 하고. 아. 그럼 민주당은 뭐 하냐? 구경하면서 웃어요. 음. 그런 정도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친박이 했기 때문에 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가는 게 정권 교체 이미지도 있었던 게 사실이죠. 네.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차근차근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